몇 쪽이죠? 217쪽에 465번, 네, 465번, 464번, 460, 그럼 4번을 먼저 해볼게요. 464번 하고 5번 할게요. 자, 464번은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문제를 읽고 이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은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항상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계속 연장하다 보면 결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습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일단 우진아 어디로 볼록하구나? 위로 볼록하구나. 그러면 A의 값이 0보다 작겠구나.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얘랑 지금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면 교점 찾는 식을 구한 다음에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겠구나? 작겠구나. 그쵸? 작겠구나.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닿아도 안 됩니다. 그죠? 닿아도 안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 자체로 그냥 A의 범위니까 교점 찾는 식 가보면 교점 찾는 식 같다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놓고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인데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4-A 괄호 A-3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전개해서 우변으로 넘겨버릴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얘들아 인수분해한 게 지금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무슨 값? 양끝값.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1번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 요 범위 중에 0보다 작은 쪽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답이죠. 이게 464번이었고 그 다음에 465번으로 갈게요. 자, 465번은 일단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그랬는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 그지 정원아? 5n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은 나오겠죠. 그쵸?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정원아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요 범위 안에 정수 x가 3개 들어간다면 그 3개는 누굴까요? 그치 5, 4, 3 3개일 수밖에 없죠. 5부터 작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럼 5, 4, 3 이렇게 세 숫자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n 값도 막 2.5 이런 숫자는 불가능하잖아. n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n이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요?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3일 수밖에. 그럼 n은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요런 범위라면 5보다 커지는 쪽으로니까 3개가 누구겠어? 5, 6, 7이겠지. 그러면 얘가 그냥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다? 7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467번. 자, 467번 해볼게요. 우리 민채는 요거 풀었나요? 네. 어떻게 풀었어 민채야? x 마이너스 1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0분의 1이 0보다 작다. 그렇죠. 일단 저런 해를 갖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요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을 상상을 했고 이게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붙여줘야 돼? A를 붙여줘야 되고 그 A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겠지. 부등호의 방향이 우리가 찾은 것과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A를 해줄 건데 A가 붙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됐을 거다? 반대. 그렇지. 이렇게 뒤집혀졌을 거다. 그래야지 이거 처음에 주어진 식과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면서 요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B랑 C가 어떻게 생겼을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괄호 안에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5분의 6 x 35분의 6x 플러스 140분의 1 요렇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A를 이제 분배 법칙을 하면 그러면 얘들아 그 분배 법칙 한 식이 요 맨 처음에 있던 식하고 이제 똑같은 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B가 뭐하고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5분의 6 그치. 마이너스 35분의 6A하고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C는요? 140분의 1 그렇지. 140분의 1A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A는 음수예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등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에다가 C 자리에다가 요거 140분의 1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35분의 1AX제곱 이렇게 되겠고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35분의 12AX 이렇게 되겠고 A는 그냥 A라고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할까? A로 나눌 거고요. 또 35를 곱할 겁니다. 근데 A로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인데 부등호가 뒤집혀서 이런 상태가 되겠다. 아니 플러스 1이 아니라 35 그치? 이렇게 되겠죠? 35를 쫙 곱했고 A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7호에 풀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까지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숙제 중에서 질문 나오신 거 468번 우리 예원이 맞았나요? 1번 맞았네요. 어떻게 풀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예요.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그죠? 부등호 방향이 좀 다르니까. 또 공각계수 써가지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작다 놓고 px를 구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등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넘겨놓는 게 생각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버리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때 해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 해에서부터 다시 추적을 해 나가면 요런 해가 나왔다는 건 x 괄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요 px의 최고차항의 개수 요 놈의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생각을 하면 요 식에다가 a를 곱해줘야지 이제 요거랑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정원아 그 a의 부호가 뭐였을까? 지금 우리가 찾은 것과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네요. 그쵸? 그러면 요 px의 최고차항의 개수 a는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a를 하는 순간에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뒤집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이제 요 식하고는 완전히 어떤 상태? 같은 상태지, 그지? 완전히 같은 상태.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할 거니까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전개해서 ax 제곱 마이너스 ax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px는 얘네까지 넘겨버리면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게 px네. 그죠? 자, 그럼 px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나 조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나 조건을 그대로 써보면 방금 우리가 찾은 요 px 요 놈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하고 같다. 이런 방정식이네. 그러면 역시 우변에 있는 것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얘가 넘어오면은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이렇게 되나? 그죠?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여보나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어? 응.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뭐 쓰면 돼 이제? 판별식은 0이다 쓰면 되겠네. 그럼 판별식 써주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가 중근 0을 갖는다. 그쵸? 그럼 요거 전개시켰다가 다시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그거를 이제 아까 찾아놓은 px에다가 한번 넣어주면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p 마이너스 1의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차근차근 찾아 나가면 되고 이항시켜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게 다른 문제와 조금 다른 점이죠. 또 질문 있나요? 469번 아주 분업을 잘하는구만.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자, 469번 민채야, 근데 이것도 이런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1부터 5까지의 범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된 모양이 뭐겠어? 얘가 0보다 작았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부등식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내가 앞에다가 a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서 전개시키지 말자. 자, 이렇게 a를 하나 붙여줬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혔다는 얘기니까 a는 무슨 수고? 음수고 이때 이 식을 우리는 fx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x라는 식이 지금 a괄호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생긴 식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f3-2x가 f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보래. 그러면 강빈아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3-2x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 원래 있던 식의 x 자리를 다 뭘로 바꿔라? 3-2x로 다 바꿔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죠. 그럼 여기다가 3-2x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2-2x가 되겠지. 첫 번째 괄호는. 그죠? 두 번째 괄호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쪽은 f0인데 f0이면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얼마지 연아? 이게 fx잖아. 그지? 그러니까 f0이면은 0, 0 들어가니까 5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차피 양쪽에서 a는 지우면 되겠지. 단 뭐는 조심해야 돼. a가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A를 지우는 순간 부등호는 뒤집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A를 이렇게 약분시켜 주고요. 중간에 부등호를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뒤집어 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전개시켜야 되는데 부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보기가 편하잖아. 그 두 개의 괄호를 전부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두 개의 괄호를 동시에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제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합차 공식.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플러스 2분의 3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민채야? 그러면 답은 몇 개? 네 개? 그런가요? 어떻게 되겠죠? 아 잠시만요. 다섯 개? 어떻게 5개죠? 불러봐 5개. 아, 네 개인 거면 4개 불러봐. 마이너스 1, 어, 0, 어, 1, 어. 2. 이렇게.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숫자 아닌가요? 아, 세 개. 그렇지. 2 빼야지, 그렇지. 얘가 1, 얘가 2보다 작고, 그렇지. 1보다 크고 이렇게 3개입니다. 3개. 답은 3개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나요? 손에가 피나는데 손에 갑자기 피가 왜 나? 손톱으로 이렇게 안 시작하다가 찔렀어. 갔다 오세요. 2층에 가보세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 218쪽에는 471번 하나는 풀고요. 나머지 밑에 문제들은 제 풀이를 올려놨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긴 한데 제가 차근차근 풀어서 올려놨으니까 실력원 문제들은 풀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는 471번 하나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1부터 4라는 범위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그려도 되고요. 나는 최고창이 플러스인 게 좋아. 그러면 플러스로 바꿔서 그려도 됩니다. 그려볼게요. 플러스로 바꿔서 그릴까? 그냥 그립시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고 바깥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얘랑 없어지고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이 2차 함수의 여기 가운데가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 볼 거냐면 1에서부터 4라는 범위에서 볼 거야. 그럼 강빈아, 1은 요 놈보다 어느 쪽? 왼쪽. 왼쪽으로 한 칸이죠. 왼쪽으로 한 칸.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4는요? 오른쪽으로 몇 칸? 2칸이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가 궁금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생각을 잘 해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지? 자,
다른 이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조건을 해석하려면 결국 이 색칠된 부분 중에서 최대값을 봐야 될까요? 최소값을 봐야 될까요? 얘담아 어디를 봐야 될까? 이 색칠된 부분의 최대값이 필요할까? 최소값이 필요할까? 최대값이 필요하다. 최소값이 필요하다. 눈치 보는 거야? 그럼 민재는 어떻게 생각해? 최소값, 그치? 여원이는? 최소값. 연우는? 이건 최소값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봐. 자, 이 녀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범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그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클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 최소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이면 지금 x가 2인 순간이니까 x가 2면은 x가 2가 아니구나. 잘못 썼네. 4죠? 그죠? 1부터 4까지였으니까. 자, x가 4인 순간이니까 4인 순간의 값은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이 a제곱 빼기 4인데 그 a제곱 빼기 4가 수종아 0보다 어떻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다 0보다 크지. 그치? 그러면 이 빨간 영역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a 값. 근데 요거는 풀기 너무 쉽네.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진아 이거는 무슨 값이다? 양끝 값이다. 그쵸? 양끝 값. 그러면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딱 하나 있죠? 몇 번 우진아?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몇 번? 4번이죠. 4번.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볼게요. 단원은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제목만 들어도 뭐가 나올지 알겠지? 일단 연립이니까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을 거고요. 그 각각의 식이 2차 부등식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죠? 그럼 뭐 뻔하지 뭐. 위에 거 풀어가지고 수직선에 그려놓고 밑에 거 풀어가지고 수직선에 그리고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 부분을 찾아라 이런 거겠지 뭐. 그치? 네, 그래서 하나의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두 개를 푸는 거예요. 두 개를 풀어가지고 수직선에 그려서 공통 부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에 2차 부등식 푸는 것만 잘 되면. 자, 내려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수직선만 잘 그리면 된다. 220페이지로 가서. 어렵진 않아. 그냥 귀찮을 뿐. 계산할 게 좀 많으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애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5, 7에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지. 자, 이제 좀 빨리빨리 가자. 0보다 커요. 예원아 무슨 값? 양끝 값.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뭐보다? 5보다. 마이너스 5가 안 나올 텐데. 5보다는 어떻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그치, x가 5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요.
인수분해하면 2, 3에 1, 5네요. 그쵸? 1, 5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연우 바로 가능? x는 뭐보다 작을까? 우리 지금 x자형 인수분해입니다. 자, 한번 쓰고 갈게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면은 2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5 그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x값 두 개가 얼마야? 근데 양끝 값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x는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그렇지 3분의 5보다 x가 크다. 이렇게 쓴 거죠. 그쵸? 이게 여러분 쓸 때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 이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쓴 요 방향은 항상 큰 게 오른쪽에 있도록 쓴 거예요.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x를 오른쪽에 쓰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수직선을 그릴 거잖아. 근데 수직선에서는 항상 큰 애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릴 때 큰 걸 오른쪽에 써놔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숫자 4개 표시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7이 제일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4개 찍어놓고 자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자 얘네들은 같은 높이로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리고 3분의 5보다 크다. 이것도 서로 같은 높이로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 무진아 공통 영역 보이나요? 어디죠? 마이너스 7보다 두 줄. 여기가 공통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공통 부분이에요.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지금 여기가 두 줄이고요. 또 두 줄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이제 수직선에서 답 찾는 건 전부 다 우진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지? 요게 1번 답이에요. 자, 2번 풀어볼게요. 2번. 2번은 이것도 일단 둘 다 인수분해가 되죠. 첫 번째 거부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1, 4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4x 플러스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자 얘다마 요거는 사이값이네요. 그쵸? 뭐라고 써야 될까 해를?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요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을 푼 거고요. 두 번째 거 요것도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거는 1, 3에 2,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수종아 이거는 x 빼기 2 3x 플러스 1 그리고 0보다 크다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크다. 양끝값. 응? 작다. 이게 사이값. 그지? 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x는 2보다 크다. 이쪽에 쓸게요. x가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게 두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제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
수직선에 그릴게요. 자, 어떤 숫자를 가장 왼쪽에 찍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제일 왼쪽 아니야?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제일 왼쪽. 그 다음이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이 누구? 1. 그 다음이 누구? 2.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1에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요렇게 색칠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2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같은 높이로 그릴게요. 요렇게. 자, 우진아. 공통 부분은 어디? 작고. 오. 붙여서 말해봐. x는으로 해서 붙여서 말해봐. 여기가 지금 답인 거잖아요.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맞아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요렇게가 2번 답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풀어본 1번과 2번은 둘 다 인수분해가 잘 됐잖아요. 이거는 실수만 하지 않고 수직선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풀다 보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만날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필수예제 20번에 3번. 자, 3번 문제는 일단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 3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앞에 둘, 뒤에 둘 요렇게만 풀어야 된다 그랬지, 부등식은. 자, 그러면 요거 앞에 둘부터 갈게요. 앞에 둘. 자, 이거는 이제 2x 플러스 5를 이항시켜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정원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우리 2차 부등식을 푸는 단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시도하죠?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시도해요. 근해 공식을 시도하는 거는 가장 귀찮은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물론 근해 공식이 결과적으로 얘도 쓰긴 써야 돼. 하지만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먼저 뭐부터 체크하는 게 좋다 그랬죠? 판별식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판별식을 써봐가지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별식을 써봤더니 요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1 플러스 5가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건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애구나.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찾아야 되겠구나. 그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올까요? 짝수 공식 쓰면은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지금 0보다 큰 쪽을 찾아라 했어요.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이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양 끝값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빨간 부분에서 얻어지는 해는 뭐냐면 x가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또는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요게 요 왼쪽 요 빨간 밑줄근 부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니까 요거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요거는 사이값이죠? 얼마부터 얼마? 마이너스 1보다 8보다 작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릴 건데 어떤 값이 가장 왼쪽에 있을까? 예담이가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 네 개의 값 중에 마일, 8, 1 마이너스 루트 6, 1 플러스 루트 6 중에 누가 제일 왼쪽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이 가장 왼쪽에 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얘는 어디쯤 있나요? 1 마이너스 루트 6은 그쵸? 루트 6이라는 숫자가 루트 6이 대략 얼마쯤 돼요? 그지? 2보다 좀 크잖아. 이 루트 6이 2점 얼마란 말이야. 그럼 1에서 2점 몇을 빼니까 마이너스 1점 몇몇이죠.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1 마이너스 루트 6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에서 순서 바뀌어버리면 결과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는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8이에요. 1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치? 1 플러스 루트 6이 훨씬 작죠. 그리고 저 끝에 8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그립니다.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요렇게 되네. 요렇게. 자, 우진아 답은? x가 a 플러스 그렇지. 잘했습니다. 여기죠. 겹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답이고요. 자, 이제 4번 풀어볼게요. 4번. 4번은 중간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절대값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거의 제일 쉬운 애죠. 그쵸? 바로 풀 수 있잖아 이거. 강빈아 어떻게 풀어 이거? x-1이 맞아요. 이렇게 한 방에 푸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세 군데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줄까? 1을 더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요게 첫 번째 식인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연우야 뭐부터 할 거야? 곱하기 2 해주고 한쪽으로 좀 넘겨주면 좋겠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은 1, 2에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작다 또는 그치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다가 누구부터 찍을까? 마이너스 3이 어딨죠? 요거하고 요거 하는 거니까 우리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 찾는 중이잖아. 그치? 얼마부터 찍어야 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4.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다.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림이 요렇게. 그치? 우진아 해는 아 근데 요거 빼먹었다. 그지? 등호 빼먹었다. 요거 그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색칠이 돼야 되겠다.
해봐 호준아. 음. 그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음. 그렇지. 잘하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공통 범위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2차 부등식만 풀 줄 알면은 어려운 건 아니지. 중간에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인수분해 잘 하시고 방향 잘 보고 수직선 잘 그리고 그치? 실수만 안 하면 된다.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4번? 4번은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민지야, 4번은 처음 출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났어, 민채야?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 20번에 4번 풀 때 이거 어떻게 출발했어 이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고 그게 얼마보다 작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뭐 구간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476번에 4번도요. 딱 처음 보자마자 이쪽이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그게 지금 6 이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는 절대값 없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민지야? x제곱 음. 마이너스 6은 음. 마이너스 6보다 음. 크거나 같고 음. 6보다 작거나 그렇지.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지.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요거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둘 한번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둘 한번 풀어주고요. 그래서 공통범위 찾으면 되겠지. 그치? 답 찾아보자. 수직선도 딱 그려가지고 끝까지 계산해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잘 풀어보시면 요쪽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겁니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정확한 해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또는 x가 4 이상 6 이하 요렇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2차 부등식을 풀 줄 안다면 연립 부등식은 쉽다. 공통 영역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유형 21로 가서 연립 부등식 요거에 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네. 자, 우선 위에 줄에 있는 부등식은 고민할 게 없어. 위에 줄 거는 그냥 바로 풀면 돼.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요.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풀면 사이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요렇게 위에 줄 거는 풀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줄 거 이거 일단 강빈아 인수분해 되죠? 2하고 a하고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2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풀려고 할 때 고민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딱 쓰면 되잖아. 근데 얘는 무슨 고민이 생겨? A가 더 큰지 3이 더 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성이 두 가지인 거죠. 사이값이긴 한데 A부터 2까지냐 아니면 2부터 A까지냐 요거를 판단할 수가 없지. 그치?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문제에 있죠. 정원아 어디를 보면은 찾을 수가 있죠?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봤더니 마지막에 해가 어떻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다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등호가 붙어있는 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요식이 이게 두 번째 부등식에서 반드시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해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나와야 되니까 요게 아니고 요거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을 보고 거꾸로 추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수종아 A라는 값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보단 어때? 작아. 그치? 아 A가 2보다는 작은 거구나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부터 2까지니까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색칠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공통 부분이 여기만 되잖아. 여기만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요만큼의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해가 나오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자 A라는 애가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으로 넘어가 줘야지. 그치? 왼쪽으로 넘어가 줘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려져야 이렇게 돼야 여기가 공통 영역이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런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지 오케이? 그러면 요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이 돼야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민지야? 작아야 돼. 그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우선 써놓고 그리고 또 예원아 무슨 고민을 해봐야 될까? 여기 있는 수가 뭐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해. 근데 이제 마지막 고민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하고 같을 수는 없을까? 그걸로 고민을 해봐야지. 자 만약에 A를 딱 들어다가 내가 여기다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 여기다가 딱 올려놨을 때 그때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변화가 생기나요? 변화 안 생기죠. 변화 안 생겨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비어있는 건 얘 때문에 비어있는 거잖아. 이 위에 것 때문에 비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공통 부분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올려놓더라도 여전히 공통 부분은 이거 그대로입니다. 얘가 색칠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를 들어다가 여기다가 올려놔도 괜찮은 거야. 여전히 똑같은 해를 가지니까. 그러면 올려놔도 괜찮다는 건 등호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22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수예제 22번으로 가면요. 2차 방정식 얘는 허근을 갖고 얘는 실근을 갖는다. 아유 쉽네. 첫 번째 방정식은 얘담아 판별식이 어떻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떻다? 그렇지. 얘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그쵸?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에는 D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은 4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민채야, K 값의 범위는?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음. 2분의 3보다 작고 아, 그래요? 지금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지요? 네. 작으면 사이인가요? 양끝인가요? 사이값 사이죠? 사이면은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는 작다 해야지 걔네들의 사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그치. 자, 요렇게 요게 첫 번째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k 값의 범위고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 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로 묶어가지고 k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수종아, 여기서의 k의 범위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같다 또는 그렇지. 요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수직선 그려서 찾을게요. 수직선 요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0 2분의 3 4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여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치?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필수 예제 23번으로 가면은 이거는 약간의 그 여러분 그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얘기 자체는 초등학교 때도 나오나?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나요?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만약에 우리 우진이한테 10cm짜리 막대기랑 5cm짜리 막대기랑 3cm짜리 막대기 3개를 주고 자 우진아 삼각형을 만들어봐 하면 우진이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너한테 요따만한 막대기랑 요따만한 막대기랑 요따만한 막대기랑 이렇게 3개를 주고 삼각형을 만들어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택도 없지.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방금 봤잖아. 안 되는 거 봤잖아.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거꾸로 말하면 얘가 너무 길지. 그치? 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둘을 더한 거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이거 안 만나잖아, 안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삼각형의 성립 조건, 요거는 가장 긴 변이 더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요게 성립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에서도 일단 뭐 둔각이냐 예각이냐 직각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서부터 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지금은 이 세 변 중에서 x 플러스 1이 가장 긴 변이잖아. 그러면 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x-1과 x를 더한 거보다 가장 긴 변이 더 짧아야, 이래야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뭘까요?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이제는 누가 등장해? 피타고라스. 그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똑같다가 성립하잖아. 이건 다 알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둔각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변하고 B라는 변은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C만 더 길어지는 거야. C만. 그러니까 C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A,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게 성립하는데 여기서 A의 길이랑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의 길이만 길어져야 돼. 그러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커지겠죠. 그쵸? 그치?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빨간색. 그러니까 C제곱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보다 더 크다가 둔각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이니까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더 크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x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뭐 1차 부등식이니까 x 하나 지워버리고 이 마이너스 1 넘겨버리면 2보다 크다가 되네요. x가. 첫 번째 부등식 이렇게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 요건 이제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 x제곱. 자, 그럼 x제곱 하나씩 지우고요. 1도 하나씩 지워요. 자, 이쪽에 있던 거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자,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4로 만들고 0보다 작다지. 그럼 어디야, 연우야? 그치,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범위하고 아까 전에 찾아놓은 삼각형이 성립될 범위,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답인 거지. 그치? 얘네 둘의 공통범위가 답이니까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그치? 0, 2, 4 색칠 안 돼 있고, 자, 그래서 공통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과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숙제는 223까지고 여러분 그 밖에 붙어있는 거 봤나요? 아까 특강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다음 주 목요일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학원에서 시험을 좀 볼 건데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공통수학 1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 거기까지가 범위고요. 요 두 번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혹시 이제 조금 반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도 좀 조정을 하고 우리 방학 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2층에서 볼 시험은 앞쪽 부분이에요. 앞쪽 부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말고 중간고사 범위 있잖아. 중간고사 범위로 냈고요.
좀 쉽게 됐어요. 쉽게 됐어. 앞쪽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지 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풀면서 기억을 잘 해보시고요. 또 다음 주 월화수는 연휴잖아. 연휴니까 그동안에 앞에 부분 복습도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223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117부터 세 쪽입니다. 117부터 119까지 117부터 119까지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